인생이 담긴 영화, 영화가 담긴 인생을 우아합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우아합의 시네라이프 시작합니다. 우아합의 시네라이프로 돌아온 보나 첸입니다. 안녕. 저희가 우아합 시즌 3를 시네라이프로 돌아온 이유가 이제 체니의 영화 사랑이 좀 익히 작용을 한 걸로 이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보는데요. 요즘 또 워낙 OTT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영화 그쵸. 보기가 정말 쉬워졌는데 맞아요. 혹시 체니는 어떨 때 영화를 보나요? 요즘에는 근데 영화를 잘 안 보는 것 같긴 한데 아하. 너무 바빠가지고 아하. 여유가 없어서 영화를 잘 못 보긴 하는데 음. 일단 재밌는 영화가 나왔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때 이제 많이 보는 것 같고 뭐 그런 때가 있어요. 울고 싶을 때 슬픈 영화 보고 네. 웃고 싶을 때 코미디 영화 보고 오. 뭔가 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다 할 때 그런 영화들을 좀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소름 돋았던 게 왜요? 아니 저도 그러니까 막 웃고 싶을 때 코미디 영화를 찾아보는 건 아닌데 울고 싶을 때는 영화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게 간접 경험이라고 하면 영화가 좀 더 몰입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어. 시각적으로.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체니가 놀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울고 싶을 때 영화를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싸이월드 감성 같잖아요. 근데 체니가 선뜻 말을 꺼내서 음. 그냥 모든 보편의 사람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반갑고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나도 나 말고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2명 확인됐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아마 대부분이 이런 뭔가 감정을 느끼려고 영화를 보는 게 맞아요. 맞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우아합의 시네라이프에서는 각자 한 편의 영화를 골라와가지고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얘기를 함께. 하는 그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첫 영화는 첫 영화 누가 골랐죠? 제가 골랐는데요. 선정도 하고 진행도 하실. 그렇습니다. 제가 고른 영화는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이름이 생소하신 분도 있고 이게 나온 지 꽤 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걸 먼저 고른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이게 영화가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게 좀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외계인이라면 외계인과 만난다면 그치. 뭐 내가 작아진다면 내가 커진다면 맞아요. 내가 우주에 나간다면 뭐 이렇게 좀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간접 경험하면서 좀 내가 저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어떡해. 할까 뭐 이런 게 좀 영화를 통해서 되게 많이 었는데 이 케빈에 대하여는 사실 큰 줄거리를 전혀 모르고 어떻게 들었냐면 네. 엄마와 아들의 얘기다. 너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무 그냥 러프하게 들었죠. 정말 로프하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엄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인지를 해서 그냥 그 아들 양육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쵸. 요즘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째 보고 싶었는데 몇 년째 안 보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리고 이상하게 손 안 가는 영화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이거 그냥 저장만 해놓고 맞아. 찜만 해놔. 찜만 이렇게 딱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이 김에 우리 우아합의 시네라이프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이 영화가 되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아는 영화고 실제로 이제 2012년에 나온 작품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긴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영화는 사실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마니아층이 있는 영화라 가지고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엄마와 아들의 영화라고 알고 보시면 배신감을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배신감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 당황스럽고 저는 이걸 막 보시라고 추천까지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우아합이 나누는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 궁금한데
라고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 듣고 보시면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한 얘기들을 함께 영화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뭐 볼만한 영화진 않나요? 난 추천해. 전 추천하거든요. 저도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하는데 이제 같이 보신 분이 이게 확실히 불호를 표현하셔가지고 이게 좀 조금 조심스러운 주눅 들었습니다. 호불호는 크게 갈릴 수 있는 영화다라는 걸 이제 아시고 난 불호, 난 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근데 해서 불호도 사실 영화 보시고 정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 번쯤 아니 이 보시면 정도 좋을 것 얘기했으면 영화 줄거리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엄마와 아들 얘기 아니잖아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 그러니까요. 제가 배신감을 느꼈던 이유가 이 그쵸. 네이버 시놉시스의 그 첫 문장이 딱 그렇게 나와요. 자유로운 삶을 즐기던 여행가 에바에게 아들 케빈이 생기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진다. 하지만 이 장르가 스릴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에서부터 좀 약간 뭔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요 영화는 사이코패스 아들을 둔 어머니에 관한 영화인데요. 틸다 스윈튼과 에즐라 밀러 배우가 나오고 틸다 스윈튼이 에바라는 엄마의 역할을 맡았고 이 제목에서부터 나오는 케빈에 대하여 케빈. 아들은 이 에즈라 밀러 배우님이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를 간략하게 그냥 전반적으로 내용을 하면 잔혹한 짓을 저지른 케빈에 대하여 그 에바가 케빈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 곱씹고 회상하는 내용이 현재 에바가 견뎌내고 있는 이 상황과 교차적으로 맞아요. 계속 나오면서 지금이 현재인가 과거인가를 계속 확인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고를 때 엄마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제가 막 찾아보니까 감독과 원작자가 말하기를 두 사람 모두 여성으로서 임신한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좀 반영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이코패스 아들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 어쨌든 그게 전반적으로 영화에 반영이 돼 있는 반영이 되어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사이코패스 아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지 않나요? 아는데 이제 영화 해석본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언급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또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후에 나누게 될 질문이 이제 방금 채니가 이제 찝어준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또 질문을 기다리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스포를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인상 깊었던 장면 같은 걸 좀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좋아요. 채니가 케빈에 대하여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나요? 이 케빈에 대하여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독이 출산, 육아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고 한 것처럼 그게 확히 드러나는 영화긴 하거든요. 전 그래서 그 에바, 그 어머니가 케빈을 좀 거부하고 좀 그런 씬들이 인상 깊었던 게 많았는데 에바가 케빈이 좀 완전 유아기는 아닌데 뭐랄까 보기로 한 3, 4살, 4, 5살쯤 돼 보이는 나이쯤에 뭐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오진 않아서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명확하게. 난 네가 태어나기 전에 더 행복했어. 너 알지? 매일 아침이면 소원을 빌어. 여기가 프랑스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그 에바 얼굴만 클로즈업을 해서 맞아. 여기가 이렇게 마지막 대사가 이제 프랑스를 엄청 강조해요. 난 여기가 프랑스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케빈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전개되는 시점이 에바의 시점이잖아요. 그 케빈의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사를 듣는 제가 케빈이 된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맞아. 어떻게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사실 다 알아듣고 있을 텐데 그런 말을 저 아이에게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충격이 좀 커가지고 인상이 많이 깊었고 그 동시에 이제 장면이
현재 에바가 그 택시를 타고 차를 타고 가는 거였나? 아무튼 할로윈 데이 때 막 애들한테 맞출걸 어, 케이크 어, 사탕 주세요 하는 그런 걸 얘기를 듣는데 집에 숨어가지고 애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하는데 그 케빈이 어린 시절에 막 물감 같은 걸 맞아. 던졌나? 밥 같은 걸 던지고 던지는 씬이랑 막 엄청 교차되면서 막 뭐랄까 꼭 벌 받는 것처럼 막 덜덜 떨어요 에바가. 그 구석에 숨어서 그 애기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저는 약간 그런 걸 보면서 그 아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는데 뭔가 이 좀 벌 받는 것처럼 현재의 그런 씬들이 나와가지고 이 장면이 좀 명확하게 그들의 애착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에바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뭔가 그런 씬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막 아기가 너무 어릴 때 너무 우니까 사실 이해는 돼요. 사실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맞아. 24시간 내내 아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그 소리 자체가 좋은 소리도 한두 번 있지. 그 소리 자체가 이제 데시벨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맞아요, 데시벨일 맞아요.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듣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이제 에바가 유모차를 끌고 공사장에 가잖아요. 그쵸. 도로공사 그래서 하는데.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다가 그 공사장 소리에 아기 소리가 묻혀요. 그리고 에바는 정말 크게 안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한숨을 내쉬는데 이게 뭐랄까 참 좀 뭔가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뭔가 좀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참 너무 감정이 이상했어요. 아, 그래요? 저 지금 얼른 막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이 났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첸이랑 완전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까 그 공사장 씬이 맞는데 우는 아이를 달래다가 그 도로 공사 드드드드드 하는 그 소리에 우는 소리가 묻히면서 평안을 느끼는 그쵸. 그 평안을 씬이 느끼는 거죠. 엄청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그 서툰 엄마의 모습이 딱 도드라지게 보여가지고 이후 그 애기한테 막말하는 장면은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애기가 커가는 순으로 진행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막말을 하는 에바의 입장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게끔 확 몰입시켜주는 장면이었어요. 처음에 그 산후조리원 아니고 그 임신한 임산부들이 운동을 하는 그런 센터에 맞아요. 그 에바만 혼자 되게 동떨어진 사람처럼 똑같은 그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맞아요. 내가 나는 여기 여긴 어디? 약간 딱 진짜 이런 그런 표정이죠. 표정으로 맞아요. 딱 앉아 있는데 그때도 좀 갸웃거리긴 했어요.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딱 그 씬으로서 뭔가 지금 어색한 엄마의 역할이 아직 자기 몸에 맞지 않구나 하는 게 확 몰입되는 시점이어서 좋았고 그래서 그 어떻게 애기한테 막말을 하지? 라고 체니가 엄청 놀래면서 약간의 케빈의 입장에서 이제 에바를 바라봤다면 저는 완전 에바의 입장에서 케빈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점이 그렇게 되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완전 영화 내내 케빈이 사이코패스로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에바를 정말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계속 바라봐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뭔가 같은 장면을 이렇게나 다르게 볼 수 있구나 해서 좀 놀랐어요. 근데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긴 했어요. 그 말한 것처럼 임산부들이 운동하는 뭐 요가하는 뭐 그런 데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애초에 에바만 혼자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완전 다 가려지는 옷을 입고 맞아. 다른 분들은 다 되게 배를 내놓고 되게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이제 막 그렇게 여기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장면에서 에바는 그 배가 싫고 아기가 싫고 부끄럽고 내놓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운동하기도 싫고 그래서 아기 낳을 때도 되게 힘들게 낳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서도 절대 아기를 보거나 안거나 하지 않아요.
맞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에바가 그냥 아기를 되게 거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부터. 그래서 저는 그 공사장 씬이 서툰 엄마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걸 묻어서, 그러니까 나 중심이 다 난 거죠. 아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생각해서 달래고 어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사장에 데려가가지고 그 귀를, 나에게 안정을 그냥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에바의 행동들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씬,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지만 네가 태어나기 전에 더 행복했다 이런 말을 사실 애기한테 한다는 건 자기 불만이라든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화를 토로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쵸, 통해서 그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없고, 그건 서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에바 자체가 애기한테 크게 애착심이 없었던 거죠. 그쵸, 사랑하는 그쵸. 마음이 없어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성애도 뭐 이제 원래 엄마들은 모성애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성애도 기존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 당시에 에바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이유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기를 낳고 그 전에 너무 자유로웠던 삶을 다 포기해야 그쵸, 되고 그쵸. 몸도 너무 상하고 달라지고. 그쵸, 달라지고 변화하고 그런 모습이 원하지 않았던 순간이라면 사실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기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막 이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쵸. 그래서 뭐 에바의 행동이 잘못되긴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다. 전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잘한 행동은 절대 아니라고 그쵸. 생각해요, 사실. 저도 잘한 행동이라고 절대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그냥 또 서툴었다, 심지어 이런 거죠. 그 딱 에바가 말하는 씬 뒤에 케빈이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딱 그 애기 침대에 딱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맞아.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뭔가 에바의 실수 같은 느낌이 분명히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저는 영화를 이게 두 번째 본 게 아니고 딱 처음 딱 마주해서 에바 시선으로 따라가는 이거에 좀 더 몰입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 서툰 엄마한테 너무 극악 난이도의 아기가 나왔어. 나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안 그쳐.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너무 똑똑해서 말을 다 알아듣는데 맞아요. 결코 엄마가 원하는 걸 주지 해주지 않아. 않아요. 맞아요. 뭐 1, 2 다음엔 뭘까? 뭐 이런 거. 말안 7 해. 다음 뭘까? 말 이런 게 안 뭐 해. 71. 그러니까 큰 숫자도 알고 다 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애기한테 뭐 1 다음에 뭐야? 대답 안 해. 2 다음에 뭐야? 대답 안 해. 그러고 나서 엄마 한숨 쉬니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50까지 돼요. 그러더니 됐지? 이래요. 그러니까 환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애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얘가 귀가 이상한가? 막 자폐아 그래서 초기 증상 아닐까? 막 근데 이런 상담을 받는데 완전 멀쩡한 애였잖아요, 또. 그쵸. 와, 그래서 이게 참 애기 자체도 정말 호락호락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 저는 에바의 그런 그 부족한 모습, 실수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보다 저놈의 자식. 저는 맞죠. 저도 처음에는 저놈의 자식 저거. 저거 아니 와 저럴까? 막 그쵸.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막 거죠. 얘가 정말 영악하다고 느낀 게 엄마가 공을 던지면 그러니까 받아달라고 나도 저렇게 나 받아서 다시 넘기고 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했는데 애가 다시 돌려줬어요, 공을. 와, 너무 잘했어. 와, 엄청 칭찬해주면서 자,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탁 밀었는데 바로 무시해요. 그래서 그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에바가 좋아하고 환호하고 칭찬하면 보통의 애기들은 칭찬에 막 기뻐서 더 해주기 마련인데 얘는 뭔가 아는 것처럼 다신 엄마를 웃게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가 얘가 정말 똑똑하고 정말 영악한 애다. 그리고 막 이후에도 보면 막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들을.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실수해서 자기를 다치게 했는데 그 다친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엄마를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맞아요. 엄마가 방문을 딱 노크하면 지금 안 돼. 맞아요. 이렇게 하면 딱 엄마가 기다리고 있고 이제 괜찮아 하면 엄마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권력 상하 관계가 완전 뒤바뀐 것처럼 애기가 다 집안을 휘두르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막 무엇이 잘못됐냐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본성이 저렇게 못된 아기인 건가까지도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에바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툰 엄마였고 엄마라는 역할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부족했어. 상당히 부족한 엄마였던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우지 않고서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아기라는 것도 너무 놀랍고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르게 할 만큼 너무 열려 있거든요. 맞아요. 되게 모호하게. 네, 맞아요. 보는 보여주죠. 사람에 따라서 아니야, 에바의 양육이 문제야. 아니야, 아기가 나쁘게 태어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 미묘한 게 이렇게 애매모호한 맞아요. 부분들. 헷갈리게 막 만들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아, 이 케빈이 원래 저런 아이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 그래서 막 괴물은 태어나는 걸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너무 계속 맴돌아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래서 계속 스스로 모호하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말도 다 알아듣고 숫자도 다 세는데 절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공 던지기도 엄마가 원하면 해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원할 땐 해요. 뭐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잘 않잖아요. 그때 막 맞아.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했는데 맞아. 엄마 절대 안 불러주잖아요. 싫어. 이거는 명확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막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영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게 참 케빈이 그 마지막에 한 대사가 더 혼란을 야기했던 게 아, 스포가 될까요? 뭐 모르겠지만 뭐 이제 케빈이 큰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제 에바가 가서 뭐 이제 감옥에 수감된 지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맞아 2년 뒤였죠. 흐른 뒤에 에바가 가서 도대체 왜 그랬니 했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왜 그런지 알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모르겠다.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겠고 아니 제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근데 영화는 끝나. 그러니까. 돌아버릴 것 같죠. 저는 그리고 이 영화가 영화 이후를 계속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나는 에바가 그 자살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암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의 단계들이 집을 가꾸고 마지막으로 새 옷을 넣어주고 이랬던 게 언제 올지 모를 아이의 공간을 다 마련을 해줬지만 그 아이에게 그 이유 하나가 궁금해서 버텼던 것 같거든요. 이제 알았으니. 근데 그 이유조차 대답해주진 않는 아이를 보면서 모르겠다고도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채니는 이 다음 장면이 뭐라고 생각했나요? 영화 끝나고. 저는 사실 해피엔딩 같았어요. 좀 정말요? 긍정적으로 사실 생각해서 해피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해피엔딩이 있을 수 없는 그쵸. 상황이죠.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라기보단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에바가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쵸. 이제는 케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전. 아. 이제는 에바도 케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1년의 뭐랄까 엄청난 처벌받는 것 같은 시기를 계속 살잖아요. 그런, 누가 갑자기 때려도 아무 말도 하지 맞아. 않아요. 누가 자기 계란을 다 부셔놔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내고 사가서 자기가 그 요리를 해 먹으면서 껍질 하나씩 빼요. 뭔가 자기한테 처벌을 내리고 자기가 그 죗값을 다 받는 것처럼. 전 그 과정을 통해서 케빈한테 그 케빈의 마지막 대사가 왜 그런지 알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모르겠어를 통해서 에바의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가벼워지고 그리고 좀 더 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 에바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골프도 치러 가려고 하고 막 이런 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케빈은 거부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사가 케빈도 엄마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 엄마도 케빈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 서로 처음으로 포옹을 해요. 아, 맞아요. 영화 그 긴 영화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그때 서로가 받아들인 시점이고 마지막 씬이 에바가 그 교도소 문을 나서는데 되게 화난 어떤 곳으로 가요. 맞아, 나오진 맞아. 않지만. 맞아.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아, 새로운 빛의 공간으로 간다.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긴 했어요. 마지막 결말이. 저는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자살이요? 그래서 아주 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아주 흥미롭군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것도 되게 갈리더라고요. 막 찾아보니까 이 케빈 아무래도 열려든 부분이 많아서 팬들도 맞아요. 이게 뭐 케빈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맞아요.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유도 많이 추측하잖아요. 음.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결국 뭐 이유가 영화에서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게 나와요. 아니니까 맞아요. 이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자면 저는 계속 그 에바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이제 그런 게 같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확실히 그렇게 보이는 장면들이기도 한 것 같긴 해요. 들어보니까 마지막을 정리하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서 음. 뭔가 또 다른 곳으로 에바에게 좋은 어떤 곳으로 가는 걸 수도 있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있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결말 자체가 영화를 정말 잘 흥미- 만드셨네요. 흥미롭다.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고 기괴한 장면들도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보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아예 그런 못 분들, 보겠다고 맞아. 눈을 감은 장면도 꽤 있는데 이게 보고 나면 같은 영화를 딱 보고 나오면 얘기할 거리가 많아. 너무 맞죠?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저는 아까 전에 이게 본투비 악이냐 그 나쁜 성악설이냐 그냥 양육을 잘못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치. 엄마의 애착 양육의 문제냐 엄마의 거부가 사실 너무 여실히 드러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케빈이 정말 이제 본성이 악한 아이로 태어나서 그런 거다 하는 것도 사실 진짜 딱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은 이렇게까지 막 논란인 영화가 전 정말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살짝 덧붙이자면 그 압박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빠는 어디 안 돼요. 그 사람 안 된다 그거. 최악의 시너지가 작용하는 이거 뭐야? 이 최악의 삼각형. 최악의 삼각형. 이 가족 구성이 진짜 최악이었는데 엄마이기를 뭐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에바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예민하고 그쵸, 조금 예민하고. 어쩌면 나쁘게 태어날 수 있는 케빈 그리고 방목형 아빠 아빠는 뭐 이 되게 저는- 사람 좋은 척 하는데 너무 되게 사람 화가 힘들게 하는 많이 스타일. 나더라고요. 되게 사람 힘들게 하는 스타일. 영화를 보면 내가 제일 힘들었어. 걔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 밉다. 그쵸. 프랭클린 씨 프랭클린 어디 씨 가서 못 조금-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물론 이제. 철이 없으신 게 아닐까.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사실 이 영화 두 번째 보는 건데 음. 첫 번째 봤을 때 아버지가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나 아버지 이게 문제는 에바다 이랬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저 아빠가 문제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아빠가 너무 좋은 사람처럼 사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좋은 아빠처럼. 근데 본인은 좋은 아빠 이고 처럼 싶었겠지. 행동할 수 있었던 게 그게 그런 식으로 자기 시야에 보이니까 에바가 아무리 애기가 좀 이상해 애기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다 흘겨들어요. 맞아요. 무슨 소리야 뭘 애가 그냥 뭐 이렇게 안아주면 뭐 울음 그치는데 뭐 이러면서 되게 가벼운 문제로 넘겨버리고 애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맞아요. 그리고 막 그냥 웃으면서 지내니까 그냥 자기는 그 사랑의 그 필터를 쓴 채로 계속 행복 필터를 쓴 채로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맞아.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외면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으려나. 너무 안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맞아. 결국에는 이혼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들이. 그래 그게 오히려 트리거가 돼서 그런 사건이 케빈이 일어났지. 들으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아빠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저 아빠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 번 다시 봤을 때
내가 좀 크고 나서 음, 음, 음. 아빠의 모습을 봤을 때, 와, 저거는 에바가 저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한다. 저런 거는 좀 잘못됐죠. 저 남편이 다 만든 거다. 아니, 남편이 에바를 좀 돌보고 음, 그렇게 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다라는 거야. 아, 그리고 케빈이 케빈 그렇게 진짜.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가족 내에서 그렇게 권력 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한 거 아빠의 책임이 아주 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 아버지.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는 이게 간접 경험을 하는 거니까 나의 배우자 그래 뭐 맞아. 이렇게 돼서 생각을 하잖아요. 하게 되죠. 만약에 아기를 낳아서 육아로 힘든데 아니야 라고 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거 뒤통수를 굉장히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막 너무 힘들 화딱질이 것. 나더라고요. 그니까 막 내가 당하는 게 아닌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그냥 좀 사람 화나게 하는 스타일이던데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자기만 했어요. 좋은 사람 되려 그래 자꾸. 답답하네 갑자기 또.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막 저는 인상 깊은 장면에 마지막에 그 이제 체육관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때 체육관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단상 같은 데 서가지고 이렇게 막 활을 들고 인사를 해요. 근데 그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뭐랄까 좀 비명 소리도 아니고 환호도 아닌 것이 맞아, 맞아. 되게 모호하게 막 이렇게 섞여서 들리는데 이게 너무 또 기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진짜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랬겠지. 환호로 가득 차 보였겠지. 근데 실제로는 너무 다른 괴리감이었잖아요. 케빈 이거 진짜 이 제목이 We need to talk about 케빈이거든요. 우리 케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요. 해봐야 된다. 이 케빈에 대하여가 아니라 이 케빈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 할 얘기가 너무 정말 많다. 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아까 전에 뭐 모성애가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했는데 그거는 저도 사실 아기를 낳자마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보고 내 아기다 닮은 점을 찾고 하면서 사랑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맞아요.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기한테도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지만 엄마한테도 필요하다. 그 애착이 형성이 돼야지 맞아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 모성애든 뭐든. 맞아. 그러니까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도 안정적일 필요가 확실히 있다. 지금 부모가 좀 불안정했던 불안정하니까. 것도 사실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되기 전에 아니면 엄마가 되려고 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건 뭘까? 안 될래요 그냥. 심플하죠? 저도 사실 뭐 엄마가 되려고 감당해야 될 거 이게 너무 많아서 그쵸. 너무 많죠. 거의 인생 전부인 것 같아요. 사실 에바만 하더라도 커리어가 없어졌고 그쵸. 엄마로서의 삶만. 그 아빠는 퇴근하고 와서 애기 잠깐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에바는 하루 종일 그쵸. 육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없고 그리고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고 맞아. 애기를 봐야 하니까. 그리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막 물총으로 막 낙서를 해놓잖아요. 진짜 저 그거 보고 너무 화날 것 같아. 너무. 진짜. 근데 또 영화 장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똑같은 배경이 나오는데 그 자기가 이제 세계를 누비던 여행가니까 지도를 막 방 안에 붙여놓고 새로 이사한 집에 좀 정을 붙이려고 그래, 하고 맞아. 나는 여기서 조금 뭐 이런 일도 해봐야지 꿈을 꾸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려는 그 공간에 물총을 쏴서 다 엉망으로 만들죠.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새로 페인트 칠을 하거나 고치지 않고 계속 그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게 저는 그것 또한 지옥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꿈이 사라진 걸 계속 대면하면서 이 애를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이 시너지가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케빈이 마음을 열 때도 잠깐 있었고 엄마가 마음을 열 때도 잠깐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가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서 그냥 아빠는 자꾸 방치하고 좀 그 씬이 기억에 남는 게 케빈이 잼을 막 빵에다가 발라가지고 갑자기 식탁에 탁 엎거든요. 진짜 심장이.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애잖아.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 이러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사실 이 빵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벌레가 막 꼬여요. 벌레가 꼬이는데도 아빠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애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에는 막 집안을 다 벌레로 잔치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그냥 아직 애니까 괜찮을 수 있어 라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뭔가 교육과 그런 것에 모든 것의 부재가 이 아이를 만들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영화를 보고 엄마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니까 진짜 엄마가 될 수 없는. 그니까 이거 보면 못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막 아니 봐봐 내가 저런 애 나가면 어떡하지? 진짜 이런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 진짜 너무 들어. 들지 않아요? 진짜. 왜냐하면 그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거의 천사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다른 거의- 게 너무 천사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가 놓은 애가 나를 닮은 것도 아니고 그 남편이 닮은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랜덤 박스에서 나온 것처럼 성격이 이렇게 막 그 유전자 세팅이 돼서 골라지니까 어떤 성격을 가진 애가 아이가 나올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쵸, 맞아요. 그것도 너무 그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조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맞아요. 이 아이를 제대로 잘 키워서 큰 문제 일으키지 않는 온전한 그래. 이제 역할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키워내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이게 참 랜덤 박스라는 말이 너무 이해가 된다. 근데 이게 참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책임은 져야 되니 정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나. 맞아.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막 아기를 함부로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좀 꼰대 같나요 지금 갑자기? 네, 갑자기 반성하네. 문장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참 그 어떤 자기가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책임감 뭐든 맞아. 자기가 맡은 일이든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든 자기가 낳은 자식이든 뭐든 다 이 책임감이 정말 맞아, 무섭고 맞아. 중요한 거구나. 맞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아기를 놓는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래. 건 맞잖아요. 맞아.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열려 있는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그래. 그런 신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너무 계획 없이 그래. 에바와 프랭클린도 그랬거든요. 보세요. 궁금하면. 그래서 저 그 문제의 시발점이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욕하신 거 생각을 아니죠, 지금?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계획 없이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아주 그 미약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제 이 최악의 시너지가 나지 않을 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언제부터 삼각형이 최악의 시너지야. 최악의 시너지 딱 나오거든요. 진짜 웃긴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맞아요. 뭔가 저도 영화의 총평을 음. 가볍게 남겨보자면 이게 참 그 처음 봤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번에 봤을 때도 뭐랄까 정말 의문스럽고 막 찝찝하고 막 의문이 너무 많이 남는 아직도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 그런 영화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결혼을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결혼 안 해서 지금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걸까? 사실 이게 정말 상상해 볼 수 없는 뭐랄까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되면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이게 참 사람 하나 우리도 사실 부모님들이 다 낳고 키운 건데 이 사람 하나 낳고 키우는 게
막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구나. 이걸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여가지고 맞아요. 아, 진짜 신중해야 된다. 맞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엄마와 아들의 영화이긴 하잖아요. 뭐 그쵸, 되게 맞아요. 러프하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참 뭐랄까 결혼 그리고 육아 이런 이 현실을 아주 지독하게 아, 아주 끝까지. 아주 지독하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좀 뭐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좀 어쨌든 이 영화는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이면 틀림없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영화 총평이 정말 깔끔한데요. 이게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영화이지만 그래도 영화를 하고 이렇게나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맞아요. 영화인 건 분명하고 그래요. 그런 정말? 의미에선 참 훌륭하죠. 그렇죠. 너르게 봤을 땐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가 또 맞거든요. 너르게 봐요. 너르게 보면. 그래서 혹여나 뭐 엄마 이야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 뭐 육아 난이도 극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간접 경험으로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만한 교보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극상의 난이도. 그래서 여러모로 혹시나 이번에 뭐 보지? 하면서 넷플릭스 이렇게 막 오르륵 내리락 거리고 계신다면 케빈에 한 대하여도 번쯤. 한 번쯤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영화 이렇게나 할 얘기가 많았나? 그러니까 사실 아. 찝으면 막 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많아요. 저희가 그래도 시간이 짧다. 약스포를 하면서 이제 너르게 대화를 나눈 게 이 정도이고요. 우선 저희는 또 다음 영화로 재미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